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주 연속 상승해서 석 달 만에 40%를 회복했습니다. 특히 30대에서 긍정평가가 10% 이상 상승했다. 뭐 이런 지금 숫자가 나왔는데 김민하 프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에 일일비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냥 뭐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똑같은 방법론으로 어느 날 갑자기 바꾸고 이러면 안 되고 똑같은 방법론으로 꾸준하게 조사를 하는 똑같은 조사를 가지고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등락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 어느 날은 40이 넘었네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그건 맞다. 한 달치를 놓고 봤을 때 상승 기류인 것은 맞다. 왜 상승 기류인 것 같습니까? 일단 노조를 또 짓밟고 있고요. 노조를 짓밟으면은 우리 같이 좀 극단적인 데서 사는 사람들은 여론 지형에서 극단적인 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막 이러지만은 이라뇨? 좀 중도적이면서도 보수적인 사람들 특히 정말 이거 고민되지만 이재명 세상에서 살기 싫어갖고 윤석열 세상에서 살기로 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뭐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막 중간에서 이러다가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쪽으로 간 분들은 특히 노조 무슨 뭐 단체 이런 사람들이 지하철을 못 타게 하고 뭐 길 가는데 더럽고 누워있고 이런 게 싫거든요. 보기 싫은데 건설 노조를 또 때려가지고 요거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요게 좋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뭘 대통령이 일을 하면 그 좋은 게 뭐냐면 국내에서 뭘 하면 대통령은 왜 저래? 대통령은 일 안 해?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전당대회. 전당대회에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막 뭘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일은 안 하고 정치를 하려고 그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우리 또 엄밀히 평론가들이 볼 때 일하고 정치가 분리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때 할 일 해야지 저런 데 관심 가지면 되나? 이럴 건수들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뭘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뭔가 나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러니까는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얻은 40%대 중후반대까지에 이르는 그 지지율에 걸치는 거기까지 가는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일을 잘 하는 것 같고 그래도 좀 잘 되는 것 같으면은 지지해 라고 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어요. 준비는 돼 있는데 너무 못하고 너무 이상하니까 맞았다가 얘기 안 합니다. 또는 못하겠다 이러고 있다가 뭘 하는 것 같으면 또 올라오는 거죠. 이런 효과가 있는데 다만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오른 건데 다만 그러면 요 지지율 오른 것을 이제 요 지지율에 근거해서 요 여론조사에 근거해서 총선은 걱정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여의도 연구원장인 박수영 현역 의원입니까? 전 의원입니까? 모르겠어요. 현역 의원일 겁니다. 예. 네, 박수영 씨가 이제 45%에 근접을 해가지고 총선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보 같은 거다.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 문제가 된다고 하기엔 뭐하고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여론조사는 ARS 조사잖아요. 네. ARS 여론조사는 좀 이제 열심히 지지하는 층이 많이 응답한다라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머리 삐죽하신 분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전화응답이랑은 그거랑 이 설문이랑은 다르다. 전화 설문이랑은. 전화 면접하고 네. 전화 면접보다는 좀 더 이제 강성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좀 적극적 지지층이 많이 응답을 한다. 네. 그래서 그 영향을 같이 봐야 되고 첫 번째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도 높게 나오고 민주당 지지율도 높게 나와요. 요 ARS 조사에서는. 다만 최근 트렌드는 또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까지 얘기하면 뭐 1시간 얘기해야 되니까 또. 최근에도 그래요. 민주당 지지율이 ARS에서 더 높게 나오죠. 네. 그런 특징이 있는 거를 같이 봐야 되고 어쨌든 지금 그다음에 두 가지는 노조랑 해외 순방 효과다. 노조 때리기와 해외 순방 효과. 네. 네. 왜요? 뭐지?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첫 번째 얘기했어요. 네. 네, 그 박수영 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숫자가 45에 근처에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틀린 얘기다. 틀린 얘기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론조사 업체가 믿지 못할 얘기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응답률 1%짜리 여론조사들이 너무 많고 못 믿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굉장히 음해했잖아요. 이 여론조사가 응답률 1%야. 저는 그것도 이게 가짜 여론조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구박을 했으면은 그거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갖고 오진 말아야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도 문제가 많습니다. 중소기업 만족도에서 제가 77%가 나왔는데 이것이 진정한 지지율입니다. 예? 그 선수가 전광판을 안 본다고 본인이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손팻말 중소기업 77% 막 보고 있어요. 근데 박수영 의원도 말을 폼나게 할 수 있는 찬스였는데 제가 박수영 의원이면은
대선 때 지지하다가 빠져나간 층에 돌아왔을 뿐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더 넓혀 나가야 된다. 이러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야 이거 완전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폼이 빠지는 거죠. 근데 이 지지 뭐 계속적으로 여론조사를 공격하기도 하고 여론조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다가 이 여론조사 하나에 굉장히 고무된 분위기가 있고 또 마침 이런 이제 좀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최근에는 지지율이 또 좀 오른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6월 초에 기자회견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8월 이후에 오늘 신년 뭐 다 걸렀잖아요. 취임 100일 뭐 다 걸렀는데 9달 만에 기자회견을 하는 건데 용산에서 이렇게 좀 최근 분위기에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자신감이야 원래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근자감. 표시를 안 낼 뿐? 근자감이죠. 근자감인데 이제 언론을 깊이 해왔던 게 있는 것 같고 뭘 한다고 그랬나요? 회견을? 6월 초에 이제 기자회견을 준비한. 네, 그거는 워낙에 이제 뭐 없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외교 행보에서 좀 힘을 얻은 것 같긴 해요. 이게 스스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길만 소통을 나가면 하겠다. 온 동네에 다 외교 실패 책임져라 경수막이 붙어 있는데 용산은.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대통령 지지율만 봐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조사 중에서 전화 면접 조사가 대표적인 게 한국갤럽이랑 NBS가 있는데 둘 다 제자리 걸음이에요. 36%에서 지난주에 전주 대비해서 제자리 걸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ARS 기관에게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 맥반석 오징어가 진짜 보통 버터에 구우면 손에 묻는 게 많이 없고 진짜 맛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소분되어 있어서 먹기 편하고요. 언제든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맥주 안주 바보상의 맥반석 버터구이 오징어를 마켓단위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ARS 기관에게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전화면접 쪽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도 띠꺼워하면 안 되는 게 국민의힘 지지율은 거기서 더 높아요 또 전화면접에서. 근데 전화면접에서는 정치에 대해서 당파성은 약하지만 나름의 정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조금 더 반영된다는 측면에서는 양 당에 대한 모두 이제 경고하는 이런 여론까지 담겨지는 거고, 근데 그 속에서도 이를테면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평가하는 층에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부정평가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부정평가를 하고 있는 게 다 전화면접에 실리고 있거든요. 저는 선거가 가까워져 오면 전화면접하고 ARS의 격차는 줄어들 것이고, ARS 기관 또 이제 거의 뭐 선거를 마치는 이렇게 가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좀 전화면접 쪽이 더 무게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전화면접 조사 중에서도 ARS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한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국민 여론이 그래도 한 4대 6 정도로 부정적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외교 관련 현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빵빠레를 울릴 타이밍이 아닌 거죠. 용산 좀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는 듯한 모습, 또 언론이 만들어내는 어떤 이미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여론조사 결과 얘기도 많이 하고. 언론 가증스럽습니다. 조선일보, 네? 조선일보 그렇게 살지 마세요. 네? 월간 조선 또 그 대필 의혹, 감정원에서 네. 같은 사람의 필적이 맞다. 그럼 또 감정원은 좌파가 장악했다. 감정개혁 뭐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문재인 정권 임명했나 보죠. 또 문재인 정권이 전 또. 정부에서 임명했나 감정원장을? 근데 조선일보자 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게 왜 하냐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여론조사 기관이 난립을 하고 못 믿을 여론조사가 많고 이 여론 주도한 게 조선일보예요. 뭐 잊을만 하면 칼럼으로 한번 써, 기사로 한번 써. 거기 이제 여론 전문 기자가 또 있습니다. 여론 전문 기자가 또 한번 써. 뭘 자꾸 해요. 그래가지고 여론조사들이 아주 불량 여론조사들이 많다 이렇게 썼어요. 엊그제 제목이래요.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40% 넘겨. 이게 금방 좋은 거 나오면은 야 그게 니네가 그렇게 비난한 1%짜리 여론조사 그거를 콕 집어가지고 40% 넘겨 이렇게 쓰고 근데 언론 환경이 제가 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하고 뭐 이렇게 이 G7 전에 큰 걸 좀 마무리를 좀 했잖아요. 한일 정상회담하고 한미 정상회담하고 그랬을 때 보수 언론들의 일관된 전체적인 어떤 그 주문이 뭐였냐면
이제 국내 정치 하셔야 됩니다. 이제 민생을 챙기셔야 됩니다. 이제 좀 이재명도 만나고 야당 대표도 만나고 모두 하고 남들이 칭찬할 만한 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도 하시고 좀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뭐 굉장히 그 충심 어린 조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 했죠. 안 하죠. 안 했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주문을 해왔는데 왜 안 했느냐?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시점에 했으면은 답할 수 없거나 답하기가 어려운 질문들이 너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안 했겠죠. 불리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답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을 거야, 아마. 왜냐면은 지금도 이제 보수 언론들 특히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면은 지금 건설노조 대표적인데 정부가 지금 이 정권이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나서가지고 분위기를 쫙 깔고 멍석을 쫙 펼쳐가지고 건설노조를 일주일 내내 때리고 이래가지고 그 얘기를 안 물어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기자회견 했는데 건설노조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오늘 뭐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방통위원장 면직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슨 뭐 그리고 뭐 김남국 얘기를 물어보긴 좀 그렇겠지만 아무튼 이런 정치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얼마나 얘기하기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기하기 좋은 타이밍에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언론에 그래도 조금 걸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비평적인 관점은 불리할 때는 기자회견 안 하고 유리할 때만 기자회견 하는 게 그게 언론의 소통이냐. 네? 조선일보 그러니까 보수 정부가 들어오고 뭐 조선일보 영향력이 커지는 거야. 뭐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한 어떤 이슈나 어떤 프레임을 만드는데 조선일보와 예를 들면 정부 여당이 적극적인 어떤 공생관계를 갖는 게 굉장히 좀 지금 잦아지고 그게 노골적이 되면서 뭐 지금 조선일보가 그 분신하신 노동자를 둘러싸고는 여러 가지 지금 또 사회적인 설화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 그게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양쪽 간에 어느 정도 긴장이 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낫죠. 그리고 그때 오히려 조선일보가 그나마 조금 더 멀쩡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아마 내년 총선이 좀 클 겁니다. 일체감을 형성해야 된다. 이제부터는 싸우지 말자. 너도 내 말 들어줘. 나는 네 제대로 선전해 줄게. 이렇게 가버리면은 글쎄요. 내년 총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권이라는 게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한참 남아 있게 되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굉장히 나쁜 일이 생길 수 있고 같이 이제 한 묶음으로 돼가지고 심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건설노조 때리기는 저는 노조 때리기가 지금 먹히고 있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화물연대 때릴 때 그것도 막판도 아니고 초창기 이 정도에 이제 먹혔던 거고 현재 그러면은 그냥 노조만 때려가지고 될 거냐 했을 때 중도적인 국민들도 뭐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대안이.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가 뭐냐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시켰고 간호법 통과시켰고 이제 방송법하고 노란봉투법이 있거든요. 자, 여기도 물론 의견은 분분하지만 적어도 뭔가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고 뭐 어떤 사익 추구적이진 않다. 뭐 내용이 적절성을 떠나서 정책적 동의 여부를 떠나서 뭔가 네. 정치적인 행위를 그렇죠. 하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느낌.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부정적 여론 이런 것과 별개로 사실 국민의힘은 아마 양곡관리법 개정안부터 해서 이재명표 법안이다라고 추진을 민주당이 할 때 속으로 즐겼을 수 있어요. 국민의힘은. 야, 그러면 이재명이랑 양곡관리법 노란봉투 다 엮어가지고 다 넣을 수 있겠다. 근데 국민 여론은 그렇진 않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의 국민을 할지라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내용 자체나 취지는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고 그리고 그런 동의를 안 하더라도 토론의 여지가 있어요. 민생과 관련된. 근데 국민의힘 내놓는 게 그게 없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그냥 노조만 때려가지고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냐. 그리고 저는 장단컨대 정권 중반기 후반기로 가면 건설노조 때린 것도 굉장히 크게 역작용을 일으킬 거다. 지금만 해도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국민의힘 똥떼기당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똥떼기 하던 그 불법 하도 오야지들이 다시 이제 기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는 사실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직업안정법에 의거해서 합법적으로 채용 주선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들을 정부에서 쳐가지고 빈 공간을 만드는데 거기에 오야지들이 바퀴벌레처럼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결국에는 저는 시간 조금 지나면 이런 사례들이 만연하게 되고 이 책임은 윤석열 정부가 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또 같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마케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켓하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에 구합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물건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지되어야 합니다.